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고 평범하게 지내왔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았죠.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말이에요. 그 두 모녀는 개념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두 사람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그 와중에도 신우와 시모는 자기들 잘못은 모른 채 저희 부부가 천륜을 끊었다느니 하며 친척이며 지인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의견 좀 내주실래요? 정말로 저희 부부가 천륜을 끊어먹은 천하의 몹쓸 놈들인지 말입니다. 하여간 니들 참 대단하다. 우리는 너희 둘이 어떻게든 결혼할 줄 알았다니까. 너희 둘이서만 몰랐던 거야. 정말로 우리 둘만 몰랐던 거야? 너희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 뭐 어쨌든 둘이 결혼하게 된 거니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결혼식 때 다들 오라고. 알겠지?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알고 지내다 졸업 후 연인이 되었어요. 대학 동기 말로는 저희 두 사람 빼고는 모두 저희가 연인이 된다거나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죠. 저는 거래처 미팅차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대학 당시 미묘한 감정을 품었던 사이였기에 이것은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연애 종지부를 결혼으로 도장 찍게 되었죠. 거기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예단은 거기 적힌 목록대로만 해오면 될 것 같구나. 괜히 뭐 준비해야 하나 헤맬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적어봤어. 결혼 준비를 할 적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어서는 제품명, 브랜드가 잔뜩 적힌 예단 목록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미리 작성했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모피, 시누이는 결혼 당시 입을 정장 한 벌, 가방 하나? 이외에도 꽤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그렇게 다 적어서 주는 건지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받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딱 하나는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는 밉상 중에 초밉상이 되겠구나 말입니다. 언니, 내 친구들 보니까 친정이 좀 사는 집은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맞춰준다고 엄청나게 자랑했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다 받아볼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언니 사정 뻔히 알아서 딱 그거 두 가지만 적었어요. 저처럼 개념 있는 애 요즘 없는 거 알죠? 언니 진짜 시집 잘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너희 집 사정 생각해서 저거 딱 두 개만 적더라. 너희 친정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닐 테니까 더 무리하지 말고 딱 그 정도만 해라. 그거면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야. 어머니, 저희 집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괜히 걱정하신 것 같네요. 일단 그럼 어머니랑 아가씨가 주신 목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과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록 보고 굳이 과하다 싶은 것들은 다른 걸로 대체할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는 건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친정이 엄청나게 가난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것부터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요? 한 번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적도 없었죠. 저희 친정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게 부족한 것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 시집 잘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건물주에다가 남편은 공기업 다니고 너 제대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그 공기업은 저도 다닙니다.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그렇게 건물을 강조했어요.
건물주 좋죠. 그런데 남편 집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건물 동네에 있는 5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쭉 사업을 해오고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남편 대학교 재학 당시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도 장례식장에 갔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남겨두고 가신 것들 조금과 당신이 모아두신 것으로 5층짜리 빌라를 지어서 지내고 계셨어요. 두 분이 하시던 사업은 정리하고서 말입니다. 물론 중년 이후에 고생하지 않고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와 전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다 보니 저희 친정보다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돈 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남의 집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거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을 계속, 그것도 티 안 나게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성격이 고분고분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마다 저도 똑같이 한마디는 꼭 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에 제가 토를 단 게 기분이 나쁘셨던 건지 예단 목록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그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 하셨었나 봐요. 어린 여자애가 되바라져서 어른이 하는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퇴근 후 저를 찾아왔었어요. 오늘 엄마가 자기 찾아갔었다며? 내가 진짜 못 살아. 괜찮아? 안 괜찮을 건 뭐야. 괜찮아. 오늘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같이 와서는 나한테 이렇게 예단해오라고 주시더라.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나 조금 기분 안 좋았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도 한 소리 했어. 남편은 제가 내민 예단 목록을 받아보더니 가방에서 펜을 꺼내 직직 긋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는 죄다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는 시모와 신우한테 전송하더군요. 정말 다행인 게 시댁에서 남편만 유일하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죠. 사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소리 지를 일이 아니지. 엄마가 생각해봐. 소라가 결혼하는데 사돈댁에서 이렇게 하면 엄마는 하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엄마랑 소라 허영심 때문에 적은 것들이 절반 이상이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만 창피해.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여자한테 벌써 잡혀서는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더군요. 자기도 이런 거 덥석 받지 마. 아예 받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선을 그어. 알겠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알았지? 만약에 장모님이 나한테 이러셨어. 그럼 자기는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절대 아니지. 아닌 건 아닌 거지. 자기도 그런 일 만약에라도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해. 나는 그게 좋아.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다음번에 혹시나 또 이런 일 생기면 애초에 선을 그어버리라고. 나도 자기랑 같은 마음이니까. 오늘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단돌이 잘 칠 테니까 자기도 판단해서 아닌 건 얼마든지 아니라고 해. 제 남편 정말이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희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상대가 누구든 칼 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말이에요. 시모와 시누이의 예단 목록 사건 때 남편이 저렇게 함께 해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 남자 믿고 평생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고 무사히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집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끊이질 않더군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가깝고 친정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 덕에 신우는 우리 집을 자기 집인 것 마냥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비밀번호를 절대 사소하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려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그 옷 있죠? 왜 지난번에 돌잔치 때 언니 입고 왔던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 나 좀 빌려줘요. 언니, 나 구두 좀 빌려갈게요. 언니랑 나랑 발이 똑같아서 너무 좋다. 사람이 염치도 없지. 꼭 주말 아침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왜긴요? 자기 놀러 가는데 필요한 거 빌리러 왔죠.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면접은 언제 봐요? 아직 날짜 안 떴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쪽 회사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났다던데? 몰라요. 뭐 안타깝지만 자기네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나? 아휴, 사람 보는 눈들이 그렇게 없나? 어차피 거기 연봉도 낮아서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널린 게 회사인데 내가 뭐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어쨌든 언니 옷은 내 방에 둘 테니까 언니가 퇴근하면서 가져가줘요. 신우는 5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허구한 날 놀러 다니는데 서류나 통과하겠어요? 그러면서 졸업한 지 5년씩이나 지난 자기 대학 가지고 그렇게 저를 기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남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을 면박을 줬습니다. 아가씨나 저나 똑같이 서울에 있는 4년째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한 대학이 자기가 나온 대학보다 유명하지 않다나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했죠. 한 번은 남편 사촌 형님 아기 돌잔치 때였습니다. 돌잔치이다 보니 친척분들도 오랜만에 뵙고 인사도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때마침 저희 테이블에 사촌 조카가 앉아 있었죠. 그 다음 해에 수능을 보는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성격이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낯설기도 할 텐데 저한테 말도 많이 하고 넉살도 좋은 아이라 저도 조카 아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내년 수능이 부담된다며 넋두리를 하니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했죠. 희정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희정이 네가 좋아하는 전공 살려서 가. 네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신우가 불쑥 끼어들더군요. 한껏 콧대가 높아져서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언니. 솔직히 말해서 언니 나온 대학 취업률도 낮아서 언니 중소기업 겨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야, 너 내 대학 어딘지 알지? 전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이름이야. 일단 성적 맞춰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명문대로 가야 해. 중소기업이면 어떤 대기업이면 어떤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저는 달랐을까요? 물론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공으로 취직까지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빠르게 승진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월급도 나쁜 편이 아니었고요. 일부러 저한테 무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쩝쩝 음식을 먹으며 저렇게 비아냥거리더군요. 거기서 버럭버럭하면 제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조곤조곤 웃으며 얘기했어요. 어머 아가씨,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이런저런 도전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죠. 희정아, 아무래도 우리 아가씨가 계속 취업 준비만 해서 뭘 잘 모르나 봐. 아가씨, 실제는 이론이랑은 달라요. 희정아, 이걸로 공부할 때 용돈해. 안 그래도 주려고 했는데 깜빡할 뻔했다. 어머, 동서는 애한테 왜 이런 걸 줘? 아, 형님,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꼰대 싫어한대요. 말보다는 용돈이 최고죠. 아가씨, 아가씨도 용돈 드릴까요? 요즘 돈 떨어지신 것 같던데 제가 이번에 보너스를 좀 받았거든요.
신우는 제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씩씩거리던데요. 자기가 생각해도 현실은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신우가 너무 한심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취업 준비할 때 부모님께 손 내미는 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하며 스터디하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꼼짝을 안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렇게 자그마치 5년을 놀고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저를 항상 무시하던 신우한테 한 방 먹인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는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뻗고 꿀잠을 잤던 것 같네요. 아마 신우는 속이 쓰려서 잠도 못 잤을걸요? 그 뒤로 한동안은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 스터디 나간다, 뭐 한다, 한창 이곳저곳 나가는 것 같았죠. 예, 안사돈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우리 소라 자리 하나 좀 부탁하자.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신우이 취직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반찬 밀키트 공장의 말이에요. 제가 결혼 전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엄마는 인터넷 배송도 같이 하셨거든요. 원체 꼼꼼하시고 손맛이 좋으신 분이라 후기도 좋게 쌓이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사업이 확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해오던 것들에 주력하자고 결정하시고는 반찬 가게에서 하던 메뉴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홈쇼핑에도 나가고 매출은 점차 늘어나 꽤 큰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죠. 바로 그 공장에 신우를 취직시켜 달라는 거였고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아가씨가 좋아하실까요? 일해 온 것도 아니고 일이 많이 고될 텐데. 아니, 얘 누가 가서 아줌마들 하는 잡일 시켜달래? 그래도 얘가 좋은 대학 나왔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달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소라가 부탁한 거야. 너한테 물어봐 달라고. 어찌나 웃음이 나올 것 같던지 정말 허벅지 꼬집어가며 꾹 참았습니다. 자칭 고학력자인 신우이가 저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시모한테 부탁해서 저에게 물어보게 된 거였죠. 아, 그랬구나. 어머니, 그런데 아가씨가 사무직으로 일하면 저도 좋겠지만 자리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내일 물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얘가 학벌이 있는데 당연히 사무직으로 꽂아줘야지. 거기에 있는 학력 낮은 사람들보다야 소라 걔가 훨씬 낫지. 우선 알았다. 그놈의 학벌. 신우나 시모나 아주 학벌 하나 가지고 난리였습니다. 대학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으려나 몰라요. 시어머니한테 일단은 친정엄마께 물어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신우가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았을 뿐더러 분명 저희 엄마만 피곤해지실 것 같았죠. 그래도 우선 시모가 저에게 찾아와서까지 부탁을 한 거니 저도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 친정엄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남도 아니고 사돈 처녀인데 도와야지. 안 그래도 우리 격리 직원이 임신해서 그만둔다고 했거든. 좀 쉬어야겠다고. 사돈 처녀만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 근무하는 걸로 하자고 해. 정말? 이렇게 쉽게 오케이 한다고? 엄마, 내 시댁이라고 덥석 받지 말고 엄마 공장에 꼭 필요한 자리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무리하지 마. 예, 네가 딸 자식 낳아봐라. 그게 되나. 내 딸 미움받을까 항상 걱정인 거야. 그리고 진짜로 직원이 필요하긴 했어. 연서가 임신이 힘들게 된 거잖아. 그래서 쉬고 싶다더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사돈 처녀 출근하시라고 해. 신우는 면접 없이 바로 저희 친정엄마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격리 직원으로 말입니다. 뭐 감사 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신우이, 시어머니 둘 중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애초에 예의란 걸 기대했던 인간들이 아닌지라 역시가 역시구나 하고 넘겼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혹시라도 일 못하거나 농땡이 부리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주 혼쭐을 낼게요. 남편만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말이에요. 여보, 정말 고마워. 아마 장모님도 다른 직원 뽑으시는 게 나으셨을 텐데 내가 면목이 없네. 정말 고마워. 소라 그거 뺀질거리면 가차없이 잘라버려. 진짜 고마워. 당신이 왜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래. 아우 됐어. 아가씨도 이제 마음 잡고 잘하겠지. 믿어보자. 남편과 저는 신우이가 이제 마음 잡고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을 한 것인데 본인도 마음가짐이 남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나 남편이나 처음 취업했을 때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저희 친정엄마 공장으로 출근한 지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걱정과 달리 조용하길래 일을 잘 다니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내외를 집으로 부르셨죠. 저녁을 먹자고 하시려나 보다 하고 저녁도 먹지 않고 찾아뵀어요. 같이 외식이라도 하려고 말입니다. 예, 너희 들어올 것 없고 거기서 들어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에게 속사포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다짜고짜 너무하다며 성을 내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랑 남편은 서로 얼굴만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엄마, 다짜고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리고 우리 아직 신발도 안 벗었는데 그렇게 화부터 내면 어떡해요?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던가. 남편의 말에도 시모는 눈에 화가 가득해서는 씩씩거렸고 건너편 방문에서는 신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엉엉 우는 울음소리가 말입니다. 어머, 어머니, 아가씨 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지! 그래, 너 말 잘했다. 예, 안사돈도 참 야박하시다. 어? 얘 월급이 200만 원이 뭐니? 소라, 제가 그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대학 졸업하고 여태껏 취업 준비를 한 줄 아냐? 세상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시모가 그 난리를 친 것도 신우가 방구석에 그렇게 서럽게 울어댄 것도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명색이 서울 4년제 명문대를 나왔는데 월급 시작이 200만 원이 말이 되냐 이거였죠. 신우는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서럽다며 퇴근하고는 오자마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펑펑 운 거였고요. 겨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엄마,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거야? 야, 장소라! 너 나와봐! 어디서 큰 소리야? 너는 왜 네 동생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가뜩이나 풀 주고서 오늘을. 아니, 예, 네가 말해봐라. 네가 봐도 안사돈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뻔히 학력도 다 알고 계시면서 말이야. 남도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원.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남편은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야, 장소라! 너 안 나와? 싫다고 싫어! 내가 왜 나가?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 줄 알아? 나 지금도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200만 원이 뭐냐고, 200만 원이! 아니, 그럼 대기업을 가든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취업 준비는 열심히 하기 싫고 돈은 또 많이 받고 싶고 저게 대체 무슨 거지 같은 놀부심보냐고요. 어머니,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월급 18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아가씨 생각해서 200만 원으로 시작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데. 얘 좀 봐. 너 자꾸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할래? 쟤랑 너랑 같니?
쟤는 명문대까지 나온 애야. 너랑 같냐고. 어디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적어도 300에서 400은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요즘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다더라. 시모랑 신우가 저렇게 우겨대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말이라고 우겨대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고요. 저도 기가 차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죠. 장소라! 너 그럼 그만둬! 엄마,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부를 거면 나 안 와! 명문대 나오면 뭐? 소라 쟤가 스펙이 있어?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 5년 내내 백수로 지내던 거 취직시켜준 거야. 그러면 소라도 엄마도 감사해야지. 욕심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려? 뭐야? 우리가 왜? 아이고, 그래 감사하다. 아주 감사해 죽겠어. 취업시켜준 건 고맙다 이거야. 그런데 그 좋은 대학 나온 애를 데리고 일 시키면서 겨우 200만 원 주는 건 아니지? 됐어요. 우리 갈게요. 엄마랑 소라도 다시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이 세게 나가자 시모도 주춤하더라고요. 신우 울음소리도 어느샌가 나질 않았습니다. 하여간 무슨 꼬마애도 아니고 울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그 태도도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도 생각을 해봐요 좀. 나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어.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고. 안 그래요? 예, 너 잘 들어. 나 우리 소라 어떻게든 다른 데 취직시킬 거야. 그 전까지만 안사동 공장에 다니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상에, 나중에 우리 소라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더 좋은 데 취직하면 대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놈의 대기업, 그놈의 공기업. 너무 무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네, 어머니. 저도 제발 좀 아가씨가 저희 친정엄마 사업장에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가씨 언제 취직할 수 있대요? 저도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사람 구하시라고 하려고요. 아가씨, 취직하는 날짜 정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모는 기죽지 않는 제 태도에 더 약이 오른 것 같았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냐? 어? 엄마랑 소라가 이거는 실수한 거야. 장소라, 너 잘 들어. 지금 네가 이게 불만이면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데 가든가 아니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착실히 다녀. 우리 갈게요. 엄마도 소라 자꾸 애처럼 대하지 마. 쟤 이제 성인이야. 가자, 여보. 신우와 시모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랬네 저랬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죠. 엄마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남편의 말이 먹힌 건지 아니면 자기가 반성을 한 건지 한동안 신우는 곤소리 없이 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 착각이었죠. 엄마, 점심은 먹었어요? 요새 물량 많아서 힘들지? 일이 뭐 다 그렇지. 점심은 아직이고 안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 오셨다 가셨는데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어? 어머니가? 왜? 뭐야, 또 무슨 일 있었어? 나 원참, 내가 이런 일 겪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장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괜히 또 무슨 일 생길라. 어?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말을 듣는 내내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오전 11시쯤인가 대뜸 들이닥쳐서는 공장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둘러본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반찬이 영 부실하다, 우리 딸 입맛에 안 맞는 것 같다며 점심을 먹이고 들여보내겠다고 했답니다. 데리고 나가서는 여태껏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정말... 아니 엄마, 그래도 아직 근무 시간이라 안 된다고 하지. 엄마가 다른 직원들 눈치 보였겠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네 얼굴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이번이 처음인데 뭐 매번 들르시겠니? 너나 얼른 점심 먹어. 알았지? 장서방한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그래도 회사인데 이러는 건 아니라고 하려다 제 얼굴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셨다고 했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직원들이 알면 분명 뒷말 나올 텐데 엄마만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저도 남편한테는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죠. 남편이 알았다가는 또 난리가 날 것 같았거든요. 설마 또 그러겠나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서 진작에 회사에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 결국 명절을 앞두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양가 집안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엄마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제 후배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꽤 다급하게 말입니다. 언니 큰일 났어. 빨리 공장으로 좀 와봐요. 언니 시어머니랑 어머님이랑 싸우고 난리도 아냐. 후배의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저희 시모와 친정엄마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불이 나게 공장으로 달려갔죠. 공장에 도착하니 이미 양가 어머님들의 머리는 산발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씩씩거리며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는 일단 양쪽 어머니들 먼저 추슬렀어요. 그게 순서인 것 같았죠. 남편은 제 후배를 붙잡고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한참을 양쪽으로 오가며 정신이 없던 그때 철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미쳤어? 지금 나 친 거냐고! 남편이 다짜고짜 신우 뺨을 내리친 거 아니겠어요? 신우는 저 멀리 나가 떨어졌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도 처음 봤고 신우가 나자빠지는 모습에 놀라서 일단은 남편을 말렸습니다. 장소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어? 너 당장 사과 안 드려? 엄마도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드려요. 고마운 줄 알면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너 진짜 이렇게 오빠 망신 줄 거야? 당장 사과 안 드려? 사건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명절 전에 항상 직원들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시는데 여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보너스로 늘 30만 원가량 지급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받아온 명절 보너스를 보고 시모가 다음날 엄마를 찾아온 거였죠. 이번에도 성에 안 찬다고 말입니다. 아니 안사돈,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일도 이렇게 잘 되시는 분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애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온 건지 모르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얼마나 인재인데 겨우 몇십만 원 보너스로 주냐고 말입니다. 어디서 자기 딸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대요. 안 그래도 명절 전이라 납품할 곳이 많아 정신이 없던 공장은 순식간에 얼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다른 직원들 일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 일단 나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저희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엄마는 넘어지셨고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반찬 양념이 깔린 쪽으로 철퍼덕 넘어지셨다고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펄펄 뛰며 난리였대요. 겨우 그깟 반찬 쪼가리 팔면서 남의 자식을 싸구려 취급을 해? 내 딸이 당신처럼 여기서 음식 냄새나 맡으라고 내가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사람이 그렇게 인색하면 못 써요. 사돈, 정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소라 너, 당장 때려치워. 나 우리 애 여기서 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일해서 돈 번다고 말이야. 우리 애를 무시해도 정도껏 하지. 시모의 그런 태도에 저희 친정엄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신 거였죠. 이것 보세요. 사돈 처녀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상식한가 했더니 당신 닮아서 그랬네. 예, 제발 데리고 가세요. 나도 그쪽 따님 우리 공장에 있는 거 끔찍합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모가 거기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거였어요. 자식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 욕을 했대요. 사소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입니다. 그 어미의 그 딸년이라더만. 걔가 누굴 닮아 그렇게 또박또박 어른 하는 말에 싹수 없이 말대꾸를 하나 했더니 제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였네. 그러다 우리 아들한테 소방 맞지? 짝! 그때 엄마가 심호뺨을 날리셨대요. 공장이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제 후배 말로는 자기가 듣기에도 충분히 뺨을 때릴 만했대요. 자식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남편은 제 후배에게 이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신우의 뺨을 내리친 거였죠. 신우는 남편에게 맞은 게 그리도 분한지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과 저한테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번쩍했어요. 신우가 던진 무에 제가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코피가 났어요. 엄마는 그걸 보고 또 화가 나셨죠. 저희 엄마는 그대로 신우한테 다가가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너, 이 싸가지 없는 것! 네가 어디서 내 딸한테 물을 던져! 어디서! 세상에 아주 정신머리가 나갔어! 당신 딸간수나 똑바로 해! 어머 소라야, 아가 괜찮니? 이 여편녀야! 당신 미쳤어? 정신머리가 나간 거 그쪽 내지! 딸간수? 당신이 다 똑바로 해! 당신 딸 때문에 피해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 세상에 일을 못하면 성실하기라도 하든가 어디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기를! 엄마가 뒤이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신우는 공장에서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돈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외국인 직원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분들한테 폭언이나 갑질을 서슴지 않았고 직원들이 그걸 외국인 노동자 인권위에 고발한 모양이에요. 엄마는 그걸 수습하고 그 직원분들한테 대신 사과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난리를 피우고 다녔던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게 저런 모습인지 시모는 끝까지 신우이가 잘했다며 신우 편을 들었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멀쩡히 큰 저희 남편이 대견할 따름이었죠. 이것 보세요, 사부인. 따님 인생 생각해서라도 교육 똑바로 하세요. 말하기도 민망해서. 아니,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무단결근도 말이 안 되는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신우이는 그것 외에도 참 어린애처럼 행동을 해왔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신우가 무단결근을 했대요. 알고 보니 신우가 무단결근을 할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신우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키고 만 거죠. 신우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했던 날 엄마가 스파숍에서 신우랑 시모를 본 거예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좋다고 온천을 하는 걸 말입니다. 그러다 정말 사돈처녀 인생 망가져요. 사람이 책임감도 있어야죠. 장서방, 내가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하네. 자네한테는 어떤 악감정도 없는데 그런데 도저히 나 사돈처녀 못 거두겠어.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네. 결국 신우는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희가 들어왔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안 보이는 인간 취급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못난 자식,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동생을 때려? 엄마야말로 이 사람이랑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너도 너희 새언니랑 우리 장모님한테 사과해. 너 한 명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얘가 정말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 말을 믿어? 증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는 애를 개망신을 주질 않나. 아이고 내가 정말. 어머니, 아가씨,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제 욕하신 것도 저 기분 나빠요. 제가 말 대답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 안 드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희 친정 무시하시는 거, 제 대학 가지고 무시하시는 거 그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 대답한 게 싸가지 없게 느껴지신 거면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저희 친정 엄마한테 막말하시고 무례하게 구신 거 사과하세요. 어머머, 야! 너 나가! 어머머, 야! 너 나가! 어디서 여우 같은 게 굴러 들어왔어는. 세상에, 모녀 둘이서 남의 집을 파탄을 낸다, 파탄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제가요? 저보고 여우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우였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결혼 전에 말도 안 되는 예단 목록 내미셨을 때 그때 파혼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하나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견뎌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웃겨 진짜. 웃기고 있다, 어? 야, 너 내가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내가 만만하지? 신우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저한테 반말을 찍찍 하더라고요. 그대로 신우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웃긴 건 너야. 너 명문대 나온 거 맞니? 사람이 눈치가 있던가 아니면 머리라도 좋던가. 너는 둘 다 없는 것 같아? 이 상황이 지금 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니? 정신 차려. 어디다 대고 야래? 명문대 나오면 누가 너 취직시켜준대? 노력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너는 양심이 없는 거니 뭐가 없는 거니? 사람이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목덜미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신우는 그 와중에 자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나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더는 좋게 얘기할 수 없었기에 저렇게 행동을 했어요. 나름의 변명이라면 말입니다. 남편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정말 차분하게 제 겉옷을 챙겨주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모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사과 안 하면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너 장소라. 저 여자? 너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말 똑바로 해. 너도 마찬가지야. 감사한 줄 모르고 네가 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 어? 너랑 엄마 정식으로 장모님이랑 이 사람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시모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볼 거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는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자기 잘났다고 절대 사과하는 일 없을 거라며 큰 소리였죠. 그런데 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안 찾아오니까 한 번은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남편이랑 저한테 문자를 남기신 거예요. 시누이 번호로도 엄마가 너무 위급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경찰이며 구급차까지 불러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엄마, 문 열어봐! 엄마! 소라야! 장소라! 한참을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눈물이 났어요. 구급대원분들의 도움으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간 집안은 충격적이더군요.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둘이 뭘 시켜 먹은 건지 집안에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서둘러 정리를 한 건지 소파 구석에는 음식 포장 봉투가 있었습니다. 신우랑 시모는 입술이 반들반들한 채로 멋쩍게 서 있었고요. 자기들도 놀랐는지 어버버하며 당황한 모습이었죠.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허위 신고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못 가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랑 구급대원 꽤 많은 사람이 시어머니와 신우의 거짓쇼에 헛걸음하고 저랑 남편은 또 그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올 거면 연락을 하든가. 갑자기 이게 뭐야?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저 때 알았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대체 언제 철들 건데?
남편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대체가 왜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 뻔히 알아서 그런 거야? 그럼 저 등신 같은 게 제 엄마 죽는 줄 알고 헐레벌떡 달려오겠지 이러면서. 장소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보냈든 네가 보냈든 그런 건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오빠, 안 죽었으면 됐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쪽팔리게. 오빠가 오죽 연락이 안 되면 엄마랑 내가 그랬겠어? 엄마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온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리냐고. 정말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야. 왜 안 죽었어? 죽을 것 같다고 했으면 그냥 죽지. 죽는 건 또 무서워? 대체 어떻게 다들 이렇게 생각이 없냐?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남편은 저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아버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남편은 가족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눈물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 자기들의 입장만을 얘기하더군요.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머? 야! 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대체? 너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세상에, 내가 아들을 키웠더니 저것이 여자한테 홀랑 꼬드김 당해서는. 아이고, 너 엄마랑 네 동생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 거야?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거실에 걸려있던 세 가족의 가족 사진을 내려서는 바닥에 내팽겨 쳤습니다. 액자는 산산조각이 났죠. 남편의 행동에 그렇게 열심히도 떠벌리던 시모와 신우의 입이 조용해지더군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앞으로 뭘 하든 알아서 해. 그리고 엄마 대출금, 그것도 소라랑 엄마가 알아서 갚아. 야, 장소라, 알았어? 너 그 잘난 대학 나왔잖아. 그걸로 알아서 취직하고 돈 벌어서 갚아.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빌라를 지을 때 대출을 끼고 지은 거였어요. 대출금 이자 찍는 걸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지원을 끊겠다니 시모와 신우의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 말을 내뱉은 이후로 시댁에 일체 지원을 끊었어요. 연락도 끊고요. 그 뒤로는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댁과 아예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너희가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해서 서로 얼굴은 보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더 완강해요. 자기 엄마랑 여동생이 정신 차리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볼 생각이 없다고 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때도 저와 남편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것인가요? 사과해야 할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더 사과해야 할 게 남은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한 지금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기다릴게요.